며느리가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했습니다. 시엄마는 뭐든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지. 친절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겨진 무시와 조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며느리가 절 챙긴다고 생각해 감동을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먹는 낙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엔 된장국에 두부 넣어 푹 끓이고 점심엔 꼬들꼬들한 쌀밥에 고등어 한 토막 올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살이 좀 붙었어요. 젊을 땐 느씬한 체형이었는데 갱년기 넘기면서부터는 참 가뜩이나 운동도 싫어했는데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군것질도 끊지 않으니 순식간에 살이 붙더군요. 어느 날 보니 옷장이 다 작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전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제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건 경쾌함이었습니다. 지선이는 정말 마른 체형이에요. 입도 짧고 음식을 거의 간처럼만 먹어요. 무슨 티스푼으로 밥을 먹는 사람처럼 고기 반 조각, 밥 2숟갈. 그러면 어머님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먹는구나 깔끔하게라고만 생각했죠.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도 제가 갈비찜을 잔뜩 준비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이 너무 좋으세요. 그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지선이가 내 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자주 반찬을 싸줬고 손주 생기고 나서는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도 자주 먹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지선이는 음식을 늘 남겼어요. 그리고 그 남긴 걸 꼭 제 그릇에 슬쩍 담아줬습니다. 어머님은 미역국 좋아하시죠? 이 김치 좀 짰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가 드니 원래 짠 음식이 더 당기기도 했고 날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죠.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치킨을 시켜도 날개, 다리 다 먹고 남은 퍽퍽살만 제 쪽으로 밀고 과일을 사와도 꼭 시들기 직전 것들을 어머님은 이렇게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주고 초밥도 계란초밥이나 유부초밥만 남겨놓고 저를 찾았어요. 왜 이 아이는 좋은 걸 먹고 남은 것만 나를 주지?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스스로 그 의심을 잘라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걘 그런 애 아니야. 그랬던 제가 참 바보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손주 도윤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도윤이가 아빠랑 엄마, 할머니 모두 오라고 해서 저희 세 식구가 다 참석했죠. 행사가 끝난 후 지선이가 집에 초대하겠다며 다 같이 2층 집으로 향했어요. 그 애가 직접 준비했다는 파스타와 디저트를 먹으며 즐겁게 웃던 그때 지선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이 온 건지 알람이 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야, 스통이는 오늘도 또 다 처먹음. 남기면 찰떡같이 주워 먹음. 오늘도 치킨 다리 내가 먹고 맛없는 부분 짬처리 시킴 키읔키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 스통이는 저를 부르는 말이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줄인 말이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하나 화가 나면서도 수치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저희 남편과 아들도 바보 취급하더군요.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감동하는 거 개웃김. 아무것도 몰라 님 다들 나랑 같은 마음인가? 시엄마한테 대놓고 버려도 모르는 거 진짜 웃기지 않음? 근데 또 시엄마는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전 먹는 거 좋아하는 살찐 아줌마니까요.
핸드폰 대화 내용만 휴대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이상한 불꽃 하나가 피어났어요. 좋아. 그럼 두고 봐. 내가 수통이 아니라는 거 내 두 눈으로 보게 해줄게.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벽 6시에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땀이 줄줄 흘렀어요. 먹던 것도 바꿨어요. 아침은 기리죽, 점심은 삶은 계란 2알, 저녁은 야채와 두부, 고기, 빵, 튀김은 전부 끊었고 모든 스트레스를 땀으로 풀었어요. 지선이한테 당했던 날들을 뇌 속에서 되감기할 때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 몸은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28kg가 줄었고 바지 사이즈는 36에서 28로 내려갔고 턱선이 생기고 팔뚝살은 빠지고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마침내 다시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날을 무대라 여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뚱뚱한 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살을 빼는 동안 아들네를 자주 만나지 않은 탓인지 다들 날렵해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니 너무 야위셨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며느리는 속에도 없는 말을 잘도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살찌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 며느리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고기 반 조각 남긴 접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전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지선아, 나 요즘 잔반 안 먹어. 그리고 있잖니, 이제 수통은 너처럼 남긴 음식 받아주는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말이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남편과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던 대화 내용을 남편과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아들 도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말이 없었고 남편은 화가 나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금자를 음식물 쓰레기통이라 불렀다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접시를 바라보던 지선이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은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던 남편의 품이 낯설 정도로 조용했고 오래된 가구처럼 무겁고 단단했어요. 며칠 뒤 지선이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쭈뼛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전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들이 웃기다 해서 저도 모르게.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선아, 장난이란 건 말이야. 듣는 사람이 웃을 수 있을 때나 장난이야. 누구 하나 울고 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이제 더는 참지도 눌러 담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저를 조용히 괴롭혔던 며느리의 말, 그 무심한 시선, 남겨진 음식들 이제 다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남긴 말도 남긴 음식도 남긴 상처도 제 몫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말은 남기지 마세요. 상처도 무시도 장난처럼 툭 던지지 마세요.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그게 평생을 흔드는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두부를 굽고 미역국을 끓이며 새벽 운동을 나섭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를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